겨울철만 되면 평상시에도 차갑던 손과 발이 더 심하게 차가워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는 수족냉증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이런 수족냉증을 가만히 놔두면 뇌졸중과 치매,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손발이 차갑다고 뇌졸중의 암이라니 너무 오바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과 치매는 수족냉증으로 인해 몸의 온도가 떨어지고 뇌혈관이 수축되면서 뇌가 점점 기능을 상실하며 생기게 됩니다. 또한 수족냉증과 암의 관계도 저체온으로 연결됩니다. 그 이유는 섭씨 35도가 암세포가 증식하기에 최적의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65일 우리를 매일매일 괴롭히며 특히 겨울철 우리의 손과 발을 아프게 만들던 수족냉증의 원인 3가지와 수족냉증을 치료하는 생활습관, 수족냉증을 치료하는 음식 4가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건강한 지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오늘은 방치했다가 암과 치매 등의 합병증을 불러오는 수족냉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족냉증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이나 발에 극심한 냉기를 느끼는 병입니다. 교감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해 모세혈관이 수축되면서 손과 발의 혈액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 손발이 차가워지는 원리입니다. 수족냉증에 걸리면 손발 외에 무릎, 아랫배, 허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도 냉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을 일으키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요소 중 처음으로 알아볼 요소는 근육량입니다. 적은 근육량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근육은 체온을 높여주는 중요한 조직으로 근육량이 증가하면 혈액순환을 돕는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온도 올라갑니다. 때문에 근육이 적은 사람일수록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족냉증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을 구성하는 근섬유 수가 줄어듭니다. 30대부터 몸속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해 70대가 되면 원래의 절반 수준까지도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이런 근감소증은 원래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질병으로 여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미국은 2016년 근감소증에 질병 코드 M63.84를 부여했고 일본도 2018년 근감소증을 질병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한국 역시 2021년 표준질병사인 분류 8차 개정안에 근감소증을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근육량은 각종 질병은 물론 수족냉증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수족냉증을 포함한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만입니다. 비만 역시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수족냉증의 원인이 됩니다. 체지방에 쌓인 과다한 노폐물이 혈액이 통과하는 길을 막아 혈액을 순조롭게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비만의 악영향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비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호르몬의 변화 역시 수족냉증의 원인이 됩니다. 갑작스런 호르몬 변화는 열이 몸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성은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느끼긴 힘들지만 여성분들은 인생에 한 번쯤 겪게 됩니다. 그건 바로 월경, 출산, 갱년기를 맞은 여성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수족냉증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월경 때는 많은 혈액 소모로 평소보다 체온이 낮아져 수족냉증에 걸리거나 심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통제 과다 복용입니다. 진통제 과다 복용 역시 수족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통제에는 체온 조절 중추를 마비시키는 성분이 있어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습니다. 특히 혈압약과 아스피린에는 베타 차단제가 들어있어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열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약에 지속적으로 의존할 경우 수족냉증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역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불리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서 손과 발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때문에 만성적 스트레스는 손발을 지속적으로 차가워지게 하고 이는 수족냉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족냉증의 원인의 대표적인 요인들을 알아봤는데 수족냉증은 확실한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수족냉증은 생활습관 교정으로 완화가 충분히 가능한 질병이기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수족냉증을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독은 누르셨나요? 수족냉증의 완화법을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강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생활습관으론 첫째, 운동입니다. 위에서 이미 충분한 설명을 했기에 짧게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 수족냉증 완화에 큰 도움을 주고 근력운동으로 근육을 키운다면 체온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하나의 열탱크 역할을 하여 수족냉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은 전신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은 물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물 온도는 38에서 섭씨 40도가 좋고 물의 높이는 배꼽 아래 정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반신욕을 너무 오래 하면 과한 땀으로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20에서 30분 내외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전신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손발만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몸 전체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때는 온수 매트와 전기장판 등을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넷째, 꽉 끼는 옷은 피해야 합니다.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미용을 위해 몸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다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족냉족이 있으신 분들이 위의 습관을 모두 지킨다고 하더라도 몸을 차게 만드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음식은 매우 중요하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 사과. 사과는 비타민뿐 아니라 당분이 많아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 성분 중 당분과 유기산, 펙틴은 몸 안에 쌓인 피로물질을 제거하며 펙틴은 장운동을 자극하여 변비를 없애는 데도 효능이 있습니다.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인삼. 인삼은 몸을 따뜻하게 해 기력을 보충해줍니다.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없애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 피로 회복과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인삼은 차로 우려내 먹는 것이 좋은데 인삼을 잘게 토막내어 15분 정도 물에 담가 끓이다가 건져낸 후 물을 더 넣고 15분 정도 더 끓인 다음 찌꺼기를 건져내고 5분을 더 끓이면 진한 인삼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3. 꿀. 냉증이 있는 사람이나 위장이 약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꿀만큼 좋은 음식도 드뭅니다. 꿀은 성질이 따뜻해 전신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며 빠르게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꿀에 들어있는 당분은 단당체로 되어 있어 체내 흡수가 아주 빠른데 이는 곧바로 체내에서 에너지로 활용되는 열량원이 될 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 효과도 뛰어납니다. 4. 파. 파와 양파는 추위를 잘 타는 이들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팥뿌리와 흰 부분의 성질은 따뜻한 반면 파란색 부분은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은 주로 뿌리와 흰 부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뿌리와 흰 부분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므로 겨울철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 먹으면 좋습니다. 또 혈관을 확장시켜 땀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5. 부추. 부추는 차고 시린 무릎에 효과적입니다. 또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위장을 튼튼히 하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만들어 늘 몸이 차갑고 추위를 타거나 속이 냉해 배탈이 잘 나고 무릎이 종종 시린 이들에게 효과가 좋은 음식입니다. 6. 마늘. 마늘은 신경계통을 자극해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도록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즉 마늘은 몸 전체의 순환을 도와 몸이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효과적으로 마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가열에 먹는 것보다는 꿀에 재워 6개월 정도 저장해 만든 마늘 꿀절임을 하루에 1에서 2쪽씩 계속 먹는 것이 냉증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7. 생강. 생강은 뜨겁고 매운 성질이 강해 몸 안에서 열을 내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줘 위산분비 촉진, 식욕 증진, 위안의 세균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 기능이 허약해서 몸이 냉한 사람에게도 생강은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단, 생강 껍질은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벗겨내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8. 밤. 밤은 위장과 비장의 기능을 도와 속을 편하게 만들어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영양가가 높고 소화도 잘 되니 간식으로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밤은 삶아 먹거나 오븐에 구워 먹어도 좋지만 밥을 지을 때 몇 알 함께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또는 플레인 요구르트와 삶은 밤을 으깬 것을 섞어서 먹어도 효과적입니다. 9. 연근. 연근에 들어있는 뮤신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벽을 보호해준다. 또 연근을 자르면 단면을 검게 변하게 하는 성분 타닌은 수렴과 지혈 작용이 있어 지질, 궤양, 코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뿌리채소로는 드물게 비타민C가 들어있어 몸속에서 천천히 흡수되어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10. 단호박. 단호박은 속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식이성 섬유,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와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고 카로틴 형태의 비타민 A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단호박은 쪄서 먹어도 되고 꿀과 함께 잣가루를 뿌려서 먹어도 몸에 좋습니다. 얇게 슬라이스해 전자레인지에 15초 정도 돌리면 바삭바삭한 과자처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방치하면 치매와 암으로 변하는 수족냉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